2022 교육에 바란다. 기독대학의 부흥을 기대하며. 이 칼럼은 월드뷰 2022년 1월호에 실린 칼럼으로 이화 여자대학교 초등교육과 교수인 김정효 교수가 쓴 칼럼입니다. 2022 학교 교육과정의 도전. 2022년 새해 학교 교육에는 매우 중요한 변화가 있다. 7월에는 국가교육과정과 교원 양성을 담당할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하며 10월에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이 공포된다. 현 정부의 국가 주도적 사회주의 교육정책을 본격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기관과 그 소프트웨어인 교육과정을 정식으로 갖추는 셈이다. 이러한 학교 교육의 변화가 기독인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으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나아가 본질적으로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께로 돌리는 기독교 교육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먼저 우리가 처한 학교 교육의 맥락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지난 11월에 발표된 국가 교육과정 개정의 주요 방향에 대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 교육부는 이번 교육과정 개정이 국가교육회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함께 협력적 상시 협의체를 구축하여 진행되었으며 교육과정 총론의 4가지 주요 개정 방향은 다음과 같다고 밝혔다.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역량 함양이 가능한 교육과정을 개발한다. 학습자의 삶과 성장을 지원하는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한다. 지역 학교 교육과정 자율성 확대 및 책임 교육을 구현한다. 디지털 인공지능 교육 환경에 맞는 교수 학습 및 평가 체제를 구축한다. 이 개정 방향은 언뜻 보기에는 미래의 사회를 대비한 학습자와 단위학교의 자율성 강화와 정보과학기술 발전의 반영 등 기존 교육과정 개정의 흐름과 맥을 같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이번 정부의 사회주의적 정치 노선이 학교 교육에 반영된 것이 드러난다. 그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래 변화와 관련해서는 공동체 의식을 강조하는 민주시민 교육을 강화한다. 둘째, 학습자의 맞춤형 교육과정과 관련해서는 고교학점제가 시행되고 이와 함께 학습량이 감소한다. 자율이 수학점은 다소 늘어나지만 국영수 등 공통기본 과목의 필수의 수학점은 94단위에서 84학점으로 줄어들고 총 이수학점도 현행 204단위에서 192학점으로 줄어든다. 대략 16회 수업이 1학점이므로 주지 교과를 중심으로 약 200회 정도의 수업 시간이 줄어든다. 또한 평가 방식도 공통과목 이외의 과목에서는 석차를 내지 않는 등의 변화가 모색된다. 한편 현행 직업연계 교육으로 시행되던 성공적인 직업생활 과목은 노동인권과 산업안전보건으로 변경되며 교양교과로 인간과학 경제활동이 신설된다. 셋째, 지역학교 교육과정 자율성 확대와 관련해서는 각 단위학교와 교사의 교육과정 운영 자율권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교과와 창제 시간을 20% 내외로 증감하여 학교 자율 시간을 확보하고 시도교육청과의 협조 아래 예를 들어 지역연계 생태환경, 지역과 시민, 지역 속 문화탐방, 역사로 보는 지역 등의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넷째, 디지털 인공지능 교육을 위한 교육환경 구축과 관련해서는 온 오프라인 수업을 연계할 수 있는 교육과정 편성 운영 기준이 마련되며 지역사회의 IT 환경을 고려하여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이 개발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학생의 출석과 평가는 학습관리 시스템 LMS를 통해 관리한다. 이를 기반으로 내년 하반기에는 개정 교육과정의 최종안이 확정 고시될 것이고 2024년부터 학교 현장에 연차적으로 교과서가 개발 적용된다. 더 나아가서 이를 기반으로 교원 양성기관 체제와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의 전면적인 변화가 예고되었다. 교육을 분별하는 세계관 문해력. 이상과 같은 2022 교육과정 개정은 표방하고 있는 것과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고교학점제는 개인 학습자에게는 학습 선택권의 확장 의미가 있지만 전체 중등학교 교육의 성격으로 볼 때 지금까지 중등학교 교육이 가져왔던 대학 수학 능력을 기르는 대학 예비 교육의 성격이 약화되고
직업교육으로 치우치게 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교육과정의 분권화는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강화하기보다는 오히려 지역교육청의 정책적 교육 프로그램을 학교에서 실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분권화와 반대로 정권지지 정치교육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디지털 인공지능 교육을 위한 교육환경 구축에서는 학교 간 공동 온라인 수업 개발이나 LMS 활용 등을 통해 개별 학생과 교사의 인격적이고 교육적인 만남이 줄어들고 획일화된 프로그램과 개별 학습자를 통제하는 시스템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다. 또한 2019년에 발족한 사학혁신위원회와 2020년 통과되어 새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대한교육기관법령도 사학의 공공성을 제고하며 대한교육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게 될 것이란 긍정적 기대를 모으기도 했지만, 그러나 사학과 대한교육의 권익을 보호하기보다는 사학의 교사 임용을 교육청이 주관하도록 하고 대한교육기관의 설립을 교육청의 통제하에 두도록 하였다. 따라서 정부가 주도하는 이러한 정책과 법령으로 인해 교육의 다양성은 훼손되었고 신앙교육을 지원하는 방향과는 정반대로 기능할 가능성이 있다. 국가의 모든 정책에는 명분이 있고 양면성이 있지만 그 정책을 이끄는 정치적 의지와 세계관이 배경에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육과 관련한 시대적 변화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교육 정책에 배어있는 세계관을 읽어내는 세계관 문해력이 필요하다. 그러한 세계관적 이해를 가지고 교육 현상과 교육 정책을 보게 될 때 전체 교육 변화의 방향성이 감지되고 왜 그 교육이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문제가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통찰을 갖게 된다. 기독교 세계관을 대적하는 다양한 세계관, 과학주의, 사회주의, 인본주의, 세속주의 등 다양한 세계관 문해력을 가질 때 우리는 2022 개정 학교교육과정과 사학개혁위원회의 일과 대한교육기관법령 등에 바르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정부의 사회주의적 교육정책은 개정교육과정을 통해 국가의 교육 통제와 정치 이념 교육의 강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고, 교육의 다양성을 훼손하고 각개인 학습자의 사고력과 비판 능력을 기르기 어렵게 해서 건강한 시민을 양성하는 데 문제를 일으킬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기독교 교육에도 결코 우호적이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공립초중등학교에 있는 각 기독인 교사들은 세계관적 분별력을 가지고 대처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기독사학들도 기독교 세계관에 부합하는 정체성 있는 교육을 견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기독교 대안학교와 홈스쿨링 교육이 국가 통제를 벗어나서 자유롭게 교육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교회 주일학교 교육도 학교 교육과 연계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먼저 사회주의적 교육에 근본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막시즘이 생산되고 확산되는 현실 속에서 기독교 세계관에 기초한 대학 교육의 회복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기독 대학의 회복을 기대하며, 이미 기독교 학계는 이번 정부 들어 우리 앞에 주어진 막시즘의 도전에 그 취약성을 드러냈다. 본격적인 학문적 논의가 이루어지기도 전에 너무 쉽게 진영 논리에 휩싸여 사회주의적 정의가 하나님의 정의인 것처럼 편승했고, 지역교회도 기독교학계도 이념적 갈등에 쌓였다. 사회주의적 교육 정책에 일부 설득력 있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막시즘은 기본적으로 유물론에 기초할 뿐 아니라 그들이 말하는 사회 정의는 하나님의 정의와 다르며 기독교적 교육과 다르다. 막시즘 교육은 먼저 모든 사람을 사회, 경제, 문화, 성, 연령 등 모든 측면에서 이분법적으로 압제자와 피압제자로 나누고, 압제자들이 주입한 허위의식에서 해방되도록 하는 것이 곧 교육이며 정의라고 말한다. 그러나 기독교 교육은 우리에게 맡겨진 다음 세대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된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정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대속의 은혜로만 이루어진다. 우리 손으로 그들의 악을 처단함으로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분별을 일반 성도들이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독대학의 지성들이 먼저 각 학문에서 기독교적 변증을 할 수 있도록 무장되어야 한다.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진 이러한 막시즘을 포함한 모든 인본주의적 이론을 파하고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복종하라는 고후 10장 5절의 말씀에 따라 학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도록 해야 한다. 기독대학의 기독교수들은 각각 부르심의 학문 영역에서 아브라함 카이퍼의 영역주권설에서처럼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초대 교회와 종교개혁으로 이어져 내려오는 기독교적 사유의 유산을 계승하고 전수하여 기독 지성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의 모든 영역에서 분별을 가지고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도커리 총장과 모르겐 교수는 공저 기독교 교양교육에서 한때는 거의 모든 고등교육이 기독교 고등교육이라고 생각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종교개혁 이후 생긴 할례 대학교에서 근대 대학교 발흥이 이루어졌고 개신교 최초의 선교단체가 할례 대학의 때는 하선교회에서 시작되었다. 또한 1880년대 미국 대학의 학생자원운동은 동방의 많은 대학을 세울 수 있는 젊은 청년을 일으켰고 이들로 인해 중국에는 옌징 대학과 세인트 존스 대학 등 340개의 학교와 13개 대학이, 인도의 세람포르 대학, 캘커타 대학 등 712개 학교와 37개 대학이, 일본의 메이지 대학, 동지사 대학 등 139개 학교와 22개 대학이 세워졌다. 단지 한국에만 스크랜튼과 언더우드가 와서 이화학당과 배재학당을 세운 것이 아니었다. 그런데 이러한 근대 기독대학교들은 계몽주의가 중시되면서 급속히 세속화되었고 이후 300년 동안 대학은 실존주의, 현상학, 막시즘, 급진적 페미니즘 등의 인식론에 이르게 되었다. 기독대학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오감으로 증명할 수 없으니 과학적 학문을 다루는 강의실에서는 얘기할 수 없게 되었고 하나님만이 진리라고 하는 절대적 진리관을 다원주의적 포스터모더니즘 강의실에서 몰아내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는 새로운 새벽이 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자. Association of Christian Schools International의 키넬 명예교수는 그의 책 A History of Christian School Education Volume 2에서 기독교 학교운동 시기를 3기로 구분하는 데 지금을 세 번째 부흥기로 보고 있다. 첫 시기는 AD 70년경의 초대 교회부터 2세기까지 클라멘트 등이 활동했던 기독교 교육 시기이고 두 번째 부흥기는 종교개혁 전후이며 세 번째 시기는 1960년대 미국 공립학교에서 기도와 예배가 금지된 것에 대한 반작용으로 기독교 학교운동이 촉발되었다고 적고 있다. 우리나라도 1980년 이후 기독교 세계관 운동과 함께 펼쳐지고 있는 기독교 대안학교 설립과 미션스쿨의 정체성 회복 운동 그리고 기독교 학문 연구회를 중심으로 한 기독학자들의 학회 활동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기독대학의 수가 전체 대학의 약 1/3을 차지하고 그 외 기독대학으로 출발한 많은 대학이 있다. 부산대학교 김재호 교수는 부흥의 우물이라는 책에서 부산대학교가 기독교 대학으로 출발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본래 학문이란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탐구해 하나님을 드러내며 청직이 된 인간의 본분으로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섬기도록 하는 것이지만 사단은 모든 거짓말로 하나님 대신 다른 것들, 즉 진화론, 모더니즘, 포스터모더니즘, 막시즘 등을 숭배하도록 해왔다. 그러나 새해에는 하나님을 대적해 높아진 이러한 사상과 문화를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발 아래로 복종하게 함으로써 새롭게 될 기독대학을 믿음으로 바라보자.